영화를 좋아하는 청년. 영화 좋아하는 청년. 그치, 영화 좋아하는 청년. 맞아요. 광적으로 빠져있는. 맞아요. 네, 히틀러의 빠돌이죠. 히틀러 히틀러 빠. 덕후. 그쵸. 존나 재밌던데요. 존나 재밌지. 진짜 너무 재밌게 재밌다니까? 봤습니다. 문 열자마자 앞에서 쪼쪼 이러면서 울거든? 그러고 포탄 떨어지고 난리 난단 말이야. 북한인이 응. 돼지처럼 귀가 달렸고 어. 이렇게 악마 같은 어, 이렇게 어, 있는 어. 그런 꼬리가 달렸고 어. 그런 줄 알았대. 이 전쟁이라는 상황 자체가 이 영화의 안타고니스트인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시네마 토크의 예솔. 현구입니다. 와. 자, 시네마 토크. 자, 오늘 첫 회를 이렇게 맞이하게 됐는데 그쵸. 자, 우리가 뭐 하는 채널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볼까요? 간단하게. 오케이. 저희는 일단 20대예요. 네, 20대. 저희 다 20대고 영화를 좋아하는 청년. 영화 좋아하는 청년. 그치, 영화 좋아하는 청년. 맞아요. 영화 좋아하는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이렇게 그냥 야부리만 털다가 야부리만 털다가 우리 교양 있는 프로가 아니었어? 뭐 20대 그치. 청년인데 그치 맞지. 저희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를 막 하다가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영화 얘기하는 걸 한번 찍어보자. 그렇지. 그렇게 돼가지고 결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영화 그 20대 시점에서 보는 음. 우리가 그렇게 영화 평론가들만큼 깊이 있게 영화에 대해 맞아요, 알지도 맞아요. 못하고 영화를 그냥 막 촬영 기법, 이 음. 철학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막 토론하거나 이러진 못하지만 영화를 좋아하는 청년으로서 영화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 잡담 그쵸. 나눠보는 그냥 영화 잡담. 맞아요. 영화 잡담. 영화 잡담 공작소. 영화 잡담 부티크. 그치. 그냥 카페에서 얘기하듯이. 맞아요. 좋아요. 자, 오늘 첫 에피소드로 할 영화는 조조래빗입니다. 조조의 기묘한 모험 아니고요? 바로 일단 조조래빗 어떤 내용이냐 한번 대충 설명해 주시죠. 조조래빗. 사실 저도 조조래빗을 여기 있는 제 예솔이가 그 소개해줘가지고 보게 된 영화인데 조조래빗이 어떤 영화냐 일단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인데 특이하게도 주인공이 10살 소년입니다. 이름은 조조. 이 소년이 엄마랑 딱 둘이 사는데 또 굉장히 특이하게 얘는 독일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 나치즘, 히틀러의 광적으로 빠져있는 맞아요. 히틀러의 빠돌이죠. 히틀러 덕후. 그렇죠. 나치 덕후 이러는 꼬마인데 어느 날 이 엄마랑 단둘이 사는 이 소년의 집에 유대인 소녀가 끼어들게 되면서 네.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또 제가 추천을 해드렸는데. 사실 나는 크게 이게 벼르고 이 영화의 존재는 원래부터 알고 있었지만 왠지 손이 안 가가지고 계속 벼르고 그치. 있다가 계속 안 보고 있다가 이렇게 보게 됐는데 존나 재밌던데요? 존나 재밌지. 진짜 너무 재밌게 재밌다니까? 봤습니다. 내가 왓챠피디아에서 5점을 준 영화 중에 오. 거의 유일하게 현대에 찍힌 영화. 현대에 찍힌 영화. 그래서 되게 이상하게 난 옛날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영화는 조조래빗은 너의 진짜- 취향을 완전히 직격해. 너는 그치, 어쩌다가 그치. 이 영화를 본 거야? 나는 원래 역사가 기반이 되는 영화들을 되게 좋아해서 그 5점 준 영화 중에 뭐 태양별이도 있고 뭐 택시 드라이버도 있고 그런데 실화 기반 영화나 뭐 역사적 사건을 다룬 영화들. 그치. 근데 내가 또 한때 홀로코스트 영화를 많이 봤던 시즌이 있어. 그 더 캡틴이라는 영화나 뭐 존 오브 인터레스트 이런 걸 막 보고 하다가 이 영화는 되게 좀 동화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뭐지? 하고 딱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 나는. 원래부터 좀 그 뮤지컬 영화 같은 것도 좋아하는 편이어서 뭐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이나 그치. 시카고 이런 것처럼 되게 만화적 연출 그런 연출을 되게 좋아하고 근데 거기에 홀로코스트까지 껴있다? 그거는 안 볼 수가 없다. 그치. 이 영화가 사실 장르적으로 봤을 때는 코미디 영화로 분류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그치, 코미디 그치. 영화라 되어 있고 포스터만 봐도 약간 캐릭터들이 굉장히 좀 과장된 맞아. 주인공이 일단 어린애이기도 하고 굉장히 영화 시작부터 저게 상상력이 막 풍부한 꼬마애를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알록달록하고 영화가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지. 근데 난 진짜 좋았던 부분이 그거거든. 영화를 보다 보면은 영화의 초반부가 굉장히 정돈돼 있고 알록달록하고 맞아, 깔끔해가지고 오히려 진짜 동화 같은 느낌을 주지. 아까 네가 말한 대로. 근데 나는 영화가 진행될수록 이 주인공이 되는 조조가 굉장히 힘든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 그치. 실제 동화적인 거에서
전쟁이라는 현실로 음. 점점 내용이 진행이 돼. 맞아. 그게 영화로도 이 시각적으로도 드러나지. 그치. 점점 알록달록한 색깔이 이 점점 회색 빛깔로 음. 영화가 점점 변해가고 이 주인공 소년인 이 조조가 실제로 그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성장하기도 하지. 그치. 사실 그 유대인 소녀 엘사로 나오는 배우 있잖아. 그 토마스 맥켄지. 그 토마스 맥켄지가 유대인이잖아. 유대인 역할이기도 하고. 나는 원래 그 배우를 그 라스트 나잇 인 소호라는 영화에서 봤었어. 그래서 굉장히 거기서 되게 사랑스럽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좀 더 어렸을 때, 그치. 나 영화 보면서 긴가민가 했어. 라스트 나잇 인 소호에서 나왔던 그 숙녀가 굉장히 이런 역할로 이렇게 영화에 나올 때 좀 다시 보게 됐달까? 연기력에 대해서. 맞아. 사실 배우의 연기력 하면은 스칼렛 요한슨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치. 또 엄마 역할이었죠. 그치. 조조의 엄마 역할이었지. 근데 뭔가 그 전형적인 엄마의 역할을 또 열심히 해. 아이를 기르고 얘한테 용기를 주고 맞아. 그런 걸 하면서도 또 뭐 어쩔 수 없이 스포가 들어가지만 그 영화에 대한 후기에 대한 얘기는 그치, 당연히 그치. 그렇지. 또 유대인 소녀인 엘사를 숨겨주는 역할을 그치, 하잖아. 맞지. 또 이게 뭔가 좀 조력자의 역할을 또 할 때도 있어서 그래서 특히 좋았던 장면이 그 조조가 힘들어할 때 그 벽난로에서 이렇게 수염 그려가지고 맞아요. 1인 2역하는 장면. 사실 그 장면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치. 스칼렛 요한슨이라는 배우는 나는 연기파 배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 게다가 원래는 살짝 원래 섹스 어필을 하는 캐릭터로서 섹시 여전사 이런 섹시 느낌. 심볼의 약간 맞아. 그런 느낌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영화에서 나오는데 아이를 굉장히 사랑하는 게 보는 관객한테도 느껴진단 말이지. 굉장히 아이를 홀로 키우지만 아이한테 자신의 어떠한 사상이나 이런 걸 강요하진 않아. 맞아. 아이를 맞아. 자유롭게 풀어주죠. 아이를 사랑한다는 건 하지만 느껴져. 맞아. 아이가 놀아주는 모습, 아이를 돌보는 모습, 아이를 나무라는 모습. 그 장면들이 다 아이와 부모의 갈등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과정이라는 게 맞아. 그리고 참된 부모다. 이런 게 맞아. 느껴지지. 그래서 뭔가 그냥 내가 만약에 그 스칼렛 요한슨의 캐릭터였다면 나는 유대인 진짜 소중해. 우리 모두 같은 사람인데 그런 생각으로 유대인 소녀인 엘사를 숨겨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 나치즘에 빠지지 마라라는 게 드러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였으면 심지어 좀 더 얘기를 했을 것 같고 사람 모두가 살아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 뭔가 딱히 안 그려지고 내 애가 나치 소년단에 들어가고 막 열심히 해. 그걸 또 응원해주는 거야. 그 모습이 되게 멋있었어. 그치. 굉장히 멋있는 캐릭터지. 맞아. 실제로 그 독일 이 자유 그 운동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살짝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맞아. 특히 아까 얘기한 장면. 그 장면에서 나도 정말 놀랐는데 그 장면 보면서는 그 감독이 대체 어떻게 디렉팅을 했을까. 스칼렛 요한슨이 중간에 아들과 약간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아버지를 자기가 혼자 연기를 하면서 1인 2역 아닌 1인 2역이랄까 그치.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은 정말 정말 놀랐어. 맞아. 뭐랄까 우습게 보이기도 하고 뭔가. 근데 마냥 우습지만은 맞아. 않고 또. 맞아. 어머니가 아버지 없이 홀로 자라는 애를 이 돌보는 엄마의 아픔도 뭔가 느껴지면서 아들에 대한 사랑과 그러니까 아들도 근데 그거를 이해하는 모습이 맞아. 사실 나는 이 조조 래빗이라는 영화가 나는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이 영화 사실 쉬운 주제가 아니야. 그치. 홀로코스트라는 주제 맞아. 꼭 홀로코스트가 아니더라도 역사적인 사실을 다룬 작품들은 그 중간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특히 이런 풍자 맞아. 약간 심지어 이 영화는 12세 관람 등급이란 맞아. 말이야. 어린아이를 주인공으로 했을 때 이게 어린아이를 주인공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만 그치. 사실 이 영화상 맛상 보면은 나치라는 존재 자체를 막연하게 악으로 묘사하지 않아. 맞아. 그게 난 좋았어. 그 전쟁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거가 우리나라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예를 들어 독립운동 영화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작가의 역량이 거기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제강점기를 그리면 일본을 악으로 그리지 않기가 쉽지 않아. 맞아 맞아. 사실 이 조조 래빗이라는 영화는 모든 인물들이 서로 갈등 상황이 있어. 하지만 막상 영화를 보면은 악역이라고 할 만한 캐릭터는 없어. 맞아. 그냥 그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일 뿐이지 뭔가 악역이라 할 것도 없고 그 뭔가 히틀러를 욕하는 건 맞는데 그 밑에서 일했던 사람 중에 그 캡틴으로 나온 클렌첸도르프처럼 그런 캐릭터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되게 중립적으로 묘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 그치. 이 상황 자체를. 사실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히틀러를 욕하려고 했다기보다는 히틀러 자체도 굉장히 휘화화해서 주인공의 맞아, 상상의 맞아. 친구로 맞아, 등장을 맞아, 하잖아. 맞아. 근데 사실 영화를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뭔가 상상의 친구인 아돌프 히틀러는 주인공의 조력자, 뭔가 유쾌한 맞아, 친구 맞아. 이런 식으로 영화 초반에 맞아, 나오지만 영화가 진행되면서 오히려 주인공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막 좀 심술구져준다고 그 할까? 소악마 같이 야, 저 훔쳐와. 저 훔쳐. 그냥 훔쳐와. 이런 느낌으로. 맞아. 이 조조라는 캐릭터의 심리 변화를 히틀러라는 상상의 친구를 통해서 맞아, 표현을 맞아. 한 건데 맞아. 사실 영화 자체를 봤을 때 히틀러도 나는 악역은 아니야. 그치. 악인으로 묘사된 건 아니고.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상상 어. 속의 친구 히틀러는 얘기한 게 맞아. 근데 그 상황에서 감독이 말하고자 한 게 히틀러라는 실존하는 인물 있죠. 그 사람은 좀 뭐라고 하려고 했던 게 맞는 것 같다. 상징주의적인 건데, 그치. 살짝 이게 영화 자체가 그 파시즘? 뭐 잘 모르지만 뭐 그런 거 다룬 거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세계라는 영화에서도 계속 대사로 그 호감 꼬맹이 있잖아. 이름이 뭐였지? 요키 맞아. 친구. 요키가 그것도 재밌었는데 요키가 굉장히 그 처음에는 소극적이고 아무도 못하는 애 같은데 굉장히 유능해. 적응을 진짜 잘해. 유능하고 사실 요키라는 캐릭터는 살짝 작가의 오노케? 감독의 오노케 같은 느낌을 생각하는데 약간 그래서 대사가 재밌기도 하고 나올 때마다 주인공의 그 가치관에 일침을 가해주는 그리고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 맞아. 현실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유쾌한 캐릭터인데 맞아. 그 인물은 사실 좀 과장돼서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어떤 점이 우스꽝스럽냐 11살 애까지 전쟁에 참여시키는 맞아. 마지막쯤 사실 말도 안 되는 설정인데 그만큼 상황이 몰려있고 요키가 나올 때마다 막 하는 대사들 있잖아. 뭐 유대인 뭐 한 달 전에 그런 걸 봤는데 왜 그렇게 유난 떠는지 모르겠어. 그냥 똑같던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가듯이. 맞아. 그리고 나중에 또 나왔을 때는 이 바깥 세상에 대한 정보 뉴스를 요키의 대사를 통해서 맞아. 히틀러 죽었대. 맞아. 그래가지고 근데 처음에 요키가 부를 때가 너무 웃겨. 그 요키가 문 열자마자 앞에서 쪼쪼 이러면서 부르거든. 그게 너무 귀여워. 그러고 포탄 떨어지고 난리 난단 말이야. 그거 포탄 날아가는 거. 그래서 요키가 등장을 할 때마다 그런 그 포인트들이 되는 것 같아. 나 근데 그 장면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 내가 그 대포를 지금 날라봤단 말이야. 그 일을 하면서. 그거 11살짜리 애가 못 들거든? 엄청 무거운데 애가 이렇게 끙끙 하면서 가다가 조조 가는 거 보고 쪼쪼 그냥 빵 발사되는 맞아. 그거 난 찍은 거 야 이거 어떻게 찍었을까. 그리고 똑같이 만든 스티로폼이지 않을까. 만화적인 연출이잖아. 그치. 뻥 터지잖아. 막 사람들이 막 으아 막 하고 근데 요키가 아이 젠장 막 이러는데 그것도 영화 초반 사실 영화가 굉장히 무거워질 수 있는 주제를 안 무거워지게끔 굉장히 그 조절을 처음부터 굉장히 잘했어. 맞아. 특히 영화 초반부에서 히틀러의 아예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 그 조조가 상상의 친구 히틀러의 그 응원에 힘을 입어가지고 힘을 입어서 소년단에서 놀림 받을 때도 히틀러한테 얘기 듣고 맞아. 히틀러 대사를 통해서 실제로 히틀러가 동물 애호가였잖아. 그거 대사를 약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도 와 감독이 되게 공부를 많이 했구나. 그치. 그런 게 느껴졌고 그래서 나 수류탄인지 뭔지 하여튼 그 던지는 거? 뺏어가지고 탁 던졌다가 팍 하잖아. 뻥 터지잖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서 본 사람이 보기 어떡해, 뭐야 깜짝이야. 죽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와중에 어. 그 샘 로겔이 맡은 클렌첸도르프 대위가 너희 저렇게 하면 하지 마.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잠깐 맞아. 인서트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거에서 내가 막 진짜 심각한 상황인데 심각하게 못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 오히려 자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영화의 핵심. 영화가 초반부터 주제는 무거워서 영화는 항상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었고 유대인 소녀가 숨어 살아야 되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이 나치 꼬맹이와 벌어지는 갈등. 그리고 그 엄마와 벌어지는 갈등. 또 이 소녀를 숨겨주는 동시에 이 독일 이 나치즘에 반대하는 어머니와 아들이 심리적 갈등. 그런 상황적 갈등 속에서 이 심각함을 어머니와 아들의 이 행복하게 지내는 어머니가 아들의 신발끈을 갖고 장난을 치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완급을 하다가 그랬기 때문에 그 장면에서 임팩트가 진짜 확 훅 들어왔지. 맞아. 정말 왜냐면 이 영화가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게 돼. 12세 관람 등급이라서 그런지 그리고 어린애들도 볼 수 있게끔 어린애가 주인공이기도 하고 이 영화는 굉장히 아동 유아적이고 동화적이고 그 누구도 죽지 않을 거다 이런 방심을 하게 돼. 맞아, 그리고 뭔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행복할 것 같고 맞아. 실제로도 보이는 화면에도 행복해 보이고 행복해 보여. 모든 인물들이 사실 각자의 갈등 상황 속에서 행복해 보이지만 그 장면을 통해서 아 이건 전쟁 영화다. 맞아.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확 보여주지. 맞아. 그것도 어머니의 죽음으로. 맞아. 그 어머니의 죽음을 보여주는 그 장치가 굉장히 영리한데. 그치? 발을 보여줘. 영화의 신발. 처음부터 계속 발을 보여주지. 어머니의 발을. 영화라는 이게 사실 영화적 장치잖아. 발이 보이게끔 설정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치. 근데 이 조조가 신발끈을 못 묶는다는 설정이 있어. 그래서 그 토끼 귀 2개를 만들고 뭐 어쩌고 맞아. 이렇게 하면서 나오잖아. 근데 그래서 그 조조가 밑에서 강둑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강둑길? 엄마는 위에서 걸어가고 있고 그래서 관객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 어머니의 신발 모양에 대해서. 맞아. 정말 그걸 알게 됐다는 자각조차도 없을 때. 맞아. 그냥 걷고 있구나 이런 생각? 영화가 그렇게까지 어두워지기 전에 사실 엄마가 등장하기 전에 이 조금 이 약간 서스펜스를 느끼게 하는 장면이 나와. 그치? 독일에서 집으로 독일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되나? 그 장관? 장관은 아니지. 뭐 아무튼 그 대가리들 있어. 좀 대가리들 그 인물들이 사실 영화에서 그나마 빌런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인물들이지. 그 유대인이나 약간 약간 조력자들 국가에 반하는 인물들을 색출해내는 작업을 하는 인물들이 조조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렇지. 나는 그 장면 보면서 나도 사실 홀로코스트 영화를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상당한 서스펜스가 느껴졌어. 왜 넌 바스터즈 봤나? 바스터즈? 봤어. 바스터즈 그렇지. 2급으로. 그렇지. 바스터즈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서 한스란다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대화와 상황만으로 압박을 주잖아. 그 압박감을 주는 것처럼 굉장히 영리하게 이 안경 낀 굉장히 키도 커. 키 개 커 진짜. 키가 엄청 크단 말이야. 그런 상황. 근데 이게 영화가 재밌는 게 그런 서스펜스를 유지하면서도 코믹한 그 감성을 잃지 않아. 잃지 않는 요소가 웃긴 게 하일 히틀러. 인사를 계속 해. 알겠다. 5명이 있으면 5명이서 하일 히틀러. 그게 들어보니까 일부러 그걸 넣은 거래. 그 인사하는 거를 좀 이게 불필요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불필요한 거 안에서도 그 나치즘을 떠올리게 하려고 했던 그거를 우습게 만들려고 일부러 거기에서 되게 잘 표현됐다고 생각해. 인사를 시키고 거기 상황 속에서 이제 클레첸도르프 대위가 캡틴 K라고 할게. 캡틴 K가 샘 로겔이 집으로 들어와서 사실 샘 로겔의 캐릭터가 이 영화에서 제일 뭐랄까 흥미로운 캐릭터 중에 하나야. 사실 영화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가 흥미롭지만 샘 로겔 캐릭터는 굉장히 입체적이야. 맞아. 엄청. 그리고 영화의 중심이 되는 스토리에서 벗어나 있지만 사실 영화 전체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조조와는
또 다른 캐릭터야. 맞아, 맞아. 전쟁에 질릴 대로 질린. 맞아. 그 뭐랄까 다쳐가지고 어. 이게 훈련 굉장히 이제 대충대충인 군인. 맞아. 대충대충인 군인. 가라로 하는. 가라지 그게 가라지. 가라대위. 가라대위인데 이 조조라는 애에 대해서도 그냥 귀찮은 꼬맹이 정도를 느끼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상황에서 이 엘사가 이 누나 인거인 척하면서 나왔을 때 옹호해줘. 맞아. 지켜준단 일부러 말이야. 그 생년월일을 틀렸어. 그 엘사가. 맞아. 원래 근데도 엘사는 5월 1일이라고 말했는데 그 인거의 생일은 5월 7일 생이었어. 왜 이 얘기를 하냐? 내가 5월 7일 생이거든. 아이씨 뭐야. 5월 7일이 내 생일이고. 하여튼 근데 이제 그 포인트가 왜 재밌냐면 이 영화 보면은 간접적으로 이 그 캡틴 K 캐릭터가 동성애자임을 맞아. 약간 암시하는 듯한 맞아. 그 태온 그레이조이 너 왕자의 게임 안 봐서 모르겠구나. 조금 봤어 근데. 태온 그레이조이 캐릭터랑 둘이서 막 이렇게 막 쳐다보면서 맞아. 그 막 떠먹여주고. 존 닉해 주긴 했잖아. 아니 세계관이 몇 개가 섞이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 잠시 스쳐가듯이 지나가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맞아 실제로 게이 캐릭터로 게이 캐릭터로 이렇게 한 거였더라고. 맞아. 그것도 하나도 허투루 지나가는 장면이 없구나. 맞아. 영화상. 그래서 그 장면도 되게 좋아하거든. 로지 배칠러. 그러니까 로지. 엄마 캐릭터가 그 조조가 처음 이렇게 다치잖아. 그 폭탄 터져가지고. 그래서 그러고 찾아가. 그래서 하이리트다 이러면서 인사한단 말이야. 근데 그때 그 캡틴 K가 자기가 입을 이 의상을 그려서 보여주는 게 있어. 여기에는 맞아. 깃을 추가하고 여기에는 뭘 하고 이러면서. 근데 그거 보면서 엄청 그 데이비드 보이 느낌이 나더라고. 그래? 그래서 난 그 이후로 캡틴 K가 데이비드 보이랑 이렇게 겹쳐서 계속 보여가지고 그래.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나는 그 캐릭터가 좋았던 점이 마지막에 조조를 구해주잖아. 그치. 그 장면이 사실 영화에서 가장 강렬한 두 개의 장면 중에 하나인데 그치.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 두 개의 장면을 같이 얘기해보자고. 영화가 계속 알록달록함을 시종일관 유지하다가 이 독일에서 온 그 첩보 그 색출하는 그 군인들이 온 이후에 요원들이 온 이후에 영화가 색깔이 갑자기 회색 빛깔이 돼. 맞아. 굉장히 회색 빛깔이 되는데 파란 나비가 날아가는 걸 조조가 쫓아가. 맞아. 그러다가 굉장히 영리하게 딱 일어났는데 목이 매달려 있는 발이 보여. 이 발을 보고 우리는 스칼렛 요한슨의 얼굴도 안 보이지만 심지어 계속 보여주지도 않아. 맞아. 그저 조조의 리액션과 신발 맞아. 그리고 위를 쳐다보는 조조가 그걸 보고 놀라가지고 울면서 다리를 맞아. 껴안는. 와 진짜 레전드.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이 영화를 알기 전부터 그 장면에 대한 스포를 당하긴 했었어. 그치. 유명한 장면이. 유명한 장면이라서. 사실 근데 그걸 모르고 봤다면 사실 모르고 봤다면이 아니라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알았음에도 굉장히 강렬하게 되게 쿵 내려 예상 못한 상황에서 심장을 직격타를 그냥 펀치를 맞는 느낌이야. 갑자기 영화의 색깔이 어두워지는 그런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해. 맞아. 심지어 조조가 얼마나 어려. 그냥 애기야. 진짜. 엄마랑 둘이 사는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가 엄마를 시체로 맞닥뜨리게 됐을 때 엄마의 발을 껴안았다가 신발끈이 풀려 있어서 신발끈을 묶어주려고 해. 근데 못 묶어. 그니까. 묶을 줄 몰랐어. 그래서 다시 껴안아. 그냥 할 수 있는 게 껴안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엄마가 목 매달려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조조가 안 보려고 하는데 똑바로 봐라. 맞아. 제대로 봐라. 이게 제대로 현실이다. 하는 장면이 있어. 근데 조조는 엄마가 죽었을 때 울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직시해. 그 앞에 앉아가지고 엄마의 죽음을 똑똑히 눈에 담아. 그 상황 속에서 집들도 집이 이 창과 지붕이 눈처럼 묘사가 되지. 나는 그 장면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 어떻게 생각했냐면 현실, 역사적인 현실이라는 거를 외면하지 말고 이 두 눈에 담아야 한다. 맞아. 세상이 지켜보고 있고 맞아. 세상은 기억한다. 나는 그런 식으로 해석했거든. 난 그 장면, 특히 그 지붕 눈 연출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연출이잖아. 그치. 간단해. 근데 이 영화의 색깔이랑
이 아동틱한 영화랑 어우러져서 너무 잘 어울리지. 강렬했다. 오히려 맞아. 그래서 강렬하게 와닿았고 맞아. 조조가 멘탈이 깨져서 응, 엘사를 죽이러 가. 맞아. 10살짜리 죽이려고. 꼬마애가 칼로 심지어 어깨를 찔러. 맞아. 근데 엘사가 막지. 어. 항상 엘사가 피지컬이 압도적으로 강해서 그치. 엘사한테 맨날 쳐맞으니까 조조는. 그치. 근데 엘사도 이제 어깨에 찔렸다가 조조의 반응만 보고 어떤 상황인지 대충 눈치를 채서 그치. 뭔가 그냥 무덤덤해. 어. 조조도 그냥 멘탈이 터진 채로 그냥 그치. 그냥 뒤돌아서서 걸어가면서 칼을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둘이 대화를 나누지. 응. 나는 거기서 영화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라 그러나 응.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그치. 세계 2차 대전. 2차 대전이 끝이 그치, 다가오지. 막바지가 다가오고 거기서 이 요키가 또 나와가지고 이거 아까 얘기한 그 장면을 얘기하면서 근데 거기서 막 얘기한단 말이야. 영화 내내 아리아 민족의 우수함, 우월함을 이야기하던 두 그 꼬맹이가 뭐 실제 조조는 여기에서 이 전쟁 밖의 상황에서 이 전쟁의 참혹함 그리고 이 전체주의에 희생당하는 그런 상황에 그거에 처했지만 실제 밖에서 진짜로 개고생하면서 뛰어온 요키의 대사를 통해서 요키의 대사를 통해서 바깥 상황 뭐 우리 편은 뭐 우리 미국에서 쳐들어왔다. 러시아 소련군 왔다. 러시아도 소련군 왔고 뭐 인도도 왔고 뭐 다 왔다. 미국도 왔고 우리 좋댔다. 우리 팀은 일본밖에 없다. 근데 내가 볼 때 일본인들은 아리아족은 아닌 것 같아. 너무 달라. 그 대사가 되게 웃긴단 말이야. 맞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스꽝스럽게 넘어간 영향이 쓴 대사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재밌게도 그 상황을 진짜 재밌게 풍자한 거야. 그치. 항상 독일에는 우월함 막 이런 맞아, 거 막 아리아 민족이 우월하면서 유대인들을 맞아. 막 차별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그 현실적으로 실제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나치가 막 우월하고 이런 거를 노래 주영창 노래하던 사람들 중에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는 독일인들도 많았단 말이야. 그치. 그런 아이러니함 그런 거지 뭐. 맞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클렌첸도르프가 얘기를 하다가 너는 멋있다, 잘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얘를 그치, 밀면서 같이, 여기 미국 여기 꼬마 유대인 꼬마애가 있다. 그 캡틴 K가 클렌첸도르프 대위가 이 조조가 이제 전쟁 상황 속에서 그 군복 이거를 아주 입혀가지고 입고 있으니까 같이 몰리에서 끌려가는데 거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했더니만 비로모 전쟁이 끝났다면서 클렌첸도르프 대위가 얘기를 해주지. 그러면서 너희 엄마는 참 좋은 사람이었다 생각이 들었는데 맞아. 엄마는 참 좋은 사람이었다 얘기를 해주고 이제 집에 가서 그 누나도 돌봐주고 하면서 모자 딱 벗기고 얘기하다가 갑작스럽게 그걸 벗겨버리지. 그러고 이제 밀면서 모르는 사람인 척을 해. 조조한테 밀면서 꺼져 유대인 놈아 이러지. 그래서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딱 오는 미국 군인인지 소련 군인인지가 오는데 아니다 하는데 사실 그 장면이 재밌는 게 약간 동조해주는 느낌이랄까? 처음에는 클렌첸도르프 대위가 일부러 연기를 하면서 보내주는 거지만 그 소련군 또 어린아이를 살리라는구나 눈치를 채고 일부러 빨리 집에 가라. 빨리 집에 가라. 맞아. 이렇게 보내주려고 하는 얘기하죠. 그런 게 느껴져. 맞아. 현실은 뭐냐? 이 상황의 적은 결국에 세상이라는 거야. 그치. 전쟁이라는 거, 이 전쟁이라는 상황 자체가 이 영화의 안타고니스트인 거야. 그치. 악역이 없어. 맞아.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심지어 그 캡틴 K를 이렇게 맞아. 몰아넣고 해놓은 사람들도 사람이야. 똑같이. 그치. 군인이지만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상황이라는 게, 이 전쟁이라는 게 사람을 그렇게 몰아놓은 거고. 그치. 재밌지. 나치에 대해 비판하는 영화지만 나치즘에 빠져있는 소년을 통해서 맞아. 그런 영화라는 게. 맞아. 그치. 그리고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메모였으면 읽어봐. 조조의 사랑에 관한 얘기 잠깐 하고. 조조의 사랑에 대한 얘기? 오케이. 일단 그 조조가 그 유대인 소녀인 엘사랑 막 거리를 엄청 둬. 그러다가 사랑에 빠지잖아. 그치. 그 이유가 책을 쓰기 시작해. 맞아. 유대인에 관한 책을 쓰기 시작하는데 나는 그 책을 어떻게 쓰게 됐는지 그 장면도 되게 좋아해. 그 조조가 수영장 같은 데로 찾아가. 그래서 캡틴 K랑 얘기하는데 막 뭐 어떻게 하면 뭐 유대인에 관한 책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조조가 쓰게 돼.
근데 난 여기서 진짜로 와, 이 영화 진짜 지린다라고 느꼈던 게 전쟁을 겪다 보면은 다치는 사람들이 꼭 생겨.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냥 배치를 시켜놔. 맞아, 그 맞아. 수영장 안에서. 그냥 지나가는 인물 중에 한 사실 명으로. 영화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진 않지만 배치 그냥 배경으로 존재하는 인물들이지만 근데 그게 현실이잖아. 그치. 전쟁의 현실이잖아. 그리고 그 캡틴 K의 옆에 있는 그 여자 그분도 다리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다쳐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자꾸 떠오르는 거지. 그 장면들처럼 아 이거 전쟁 영화다. 그치. 아 이거 홀로코스트 영화다. 이런 게. 소년단 애들은 전쟁이 참혹함을 모르잖아. 그치. 근데 애들이 이 세뇌라는 게 무서운 거야. 전쟁에 나가고 싶어해. 전쟁에 계속 가고 싶어 한단 말이야. 맞아. 그런데 현실은 조금씩 영화에서 보여주잖아.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팔다리가 하나 없거나 맞아. 이 트럭 뒤에 실려 자전거 타고 갈 때 그 군인들의 표정을 보면 아주 조뱅이 친구처럼 진짜 표정이 너무 안 좋아. 그치 그런 느낌이지. 맞아.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조조가 유대인에 관한 책을 쓰게 되는데 그때 그 엘사랑 얘기하는 장면이 너무 좋아 나는. 그치. 뭐 유대인들은 모두 사람을 잡아먹는다며 막 그런 말. 유대인들이 산 짐 어떻게 생겼어 했더니만 조조의 얼굴을 그래서 주지. 그랬더만 이건 내 얼굴이잖아 했더니만 그게 우리가 사는 데니까. 그치. 네가 상상하는 유대인은 네 맞아. 머릿속에 상상한다. 그래. 그래서 그런 거야. 뭔가 히틀러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지만 조조의 입장에서 보면 실존하는 사람이 아니야. 자기 상상 속의 친구인데 그 사람을 되게 칭송하잖아. 근데 유대인은 실제로 있는 사람이야. 내 눈앞에 있어. 엘사가 있지. 근데 엘사가 있는데 이 조조의 머릿속에서 유대인은 이제 마땅히 죽어야 되는 사람. 뭐 버림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그려지는 거지. 나랑 완전 다른 사람. 그래서 이게 자꾸 이게 처음에는 물론 히틀러가 위, 엘사가 아래,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래. 다른 종족이라 생각을 맞아. 하잖아. 완전 그냥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유대인도 우리랑 똑같네? 그냥 똑같은 사람일 뿐이네? 를 느끼면서 그게 이렇게 확 바뀌는 게 되게 좋았어. 네가 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난 건데 우리 엄마가 옛날에 나한테 얘기했던 얘기가 있거든. 엄마는 어렸을 때 북한인이 무슨 돼지처럼 귀가 달렸고 이렇게 악마 같은 이렇게 있는 그런 꼬리가 달렸고 그런 줄 알았대. 그때는 막 항상 그치. 막 만화 같은 거나 이런 거에서 그런 식으로 묘사가 돼가지고 약간 북한과 이런 식으로 애기 때는 그렇게 알았었다고 하더라고. 똑같은 거야. 그치. 생각해보면은 이 영화가 엄청 오래 전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 그치. 그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에서 우리는 항상 굉장한 엄청난 과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도 전쟁을 했고 그치.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쟁 중이고 그치. 같은 민족끼리 부딪히는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영화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영화도 되게 새롭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치. 그러고 되게 좋았던 건 흔히 생각하는 그 유대인 소녀의 느낌 있잖아. 네. 그 안내 일기라든가 뭐 그런 거에서 봤던 것처럼 그러니까 좀 되게 소극적인 느낌? 그냥 자꾸 숨어 살아야 되고 근데 숨어 살아야 되는 건 팩트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더 과거에 집착을 하고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 근데 엘사 캐릭터는 되게 달랐어. 대차지 아주. 아주 그냥 귀신처럼 등장해가지고 진짜 귀신처럼. 진짜 친누나 하면서 등장해가지고 친누나랑 친동생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 처음에 봤을 때 나이 차이가 네이선 편지 써주는 게 맞아. 얼마나 그게 너무 귀여웠어. 그러니까 귀여워. 그 엘사의 약혼자 행세를 하고 맞아. 조조가 편지를 써. 그게 사실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그치. 편지를 써서 엘사를 멘탈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지. 맞아. 진짜 무너져. 맞아. 애가 울어.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 그래서 다시 써. 다시 써. 근데 다시 써. 그때가 포인트야. 그때부터 내가 볼 때는 조조가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어. 그치. 나중에 배에 나비가 가득 찼지. 너무 귀여워. 네, 그치. 근데 조조가 귀여운데 되게 성숙해, 얘가. 맞아. 엄청 성숙한. 나는 맞아. 조조의 말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 키스해줄까? 어. 하는데, 사실 조조가 생각보다 다 알아. 그니까. 그리고, 그 뭐지? 동정어의 키스는 키스가 아니야. 맞아. 그런 거랑. 남자야. 남자야, 진짜. 조조는 이 엘사 캐릭터를 사랑하지만,
엘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지만 동생으로서 좋아한다. 그치. 다 알아. 다 알아. 어. 맞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덤덤하게 막 엘사를 떠나보내기 싫어서 전쟁이 독일이 맞아.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할. 거짓말을 해. 왜냐면 조조한테는 엘사밖에 없으니까. 맞아. 이제 엄마도 엄마도 없고. 없고. 그 다 죽었어. 맞아. 클렌첸도르프도 데이도 죽었고. 잡혔고. 친구들도 많이. 근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나중에 엘사를 떠나 보내야 된다는 거를 인정하고 네이선 편지 빈 종이를 들고서 이게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지. 그래서 춤을 추지. 근데 그 전에 이제 뺨을 한 대 팍 날리잖아. 근데 조조 막아서 야, 이거 아니야. 맞을만 했어. 맞을만 했어. 맞을만 했어. 그래서 춤추면서 영화가 막을 내리지. 나는 엔딩이 진짜 좋았어. 나도 이 영화를 이렇게 스토리를 진행을 하면은 어떻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나 했는데 맞아. 참 연출도 좋았지만 참 각본적으로 참 영리한 맞아. 스토리였다고 생각을 해. 맞아. 일단 춤추는 거에 관한 얘기가 자꾸 나와. 맞아. 영화의 초반부터 계속 맞아. 자유로워지면 뭐 할 거냐. 맞아. 춤춰야지. 그리고 엄마랑 맞아. 그 뚝방길 대화씬에서도 계속 춤을 춰. 맞아. 춤을 추고 춤이 약간 자유의 상징, 행복 맞아. 이런 느낌이야. 영화가 그래서 마지막에도 보면은 살짝 색감이 조금 되찾은. 맞아. 마지막에는 춤출 때 폭풍이 지나간 후에 약간 그런 느낌이지. 맞아. 조금 이제 상처가 가득하지. 회복하는 중 그런 느낌. 맞아. 되게 암울하지만 희망찬 엔딩이야. 맞아. 그게 난 그렇게 그려낸 게 참 좋았어. 오히려 더 여운이 짙게 남았고. 혹시 네가 그 영화를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찰리 채플린 영화를 보면 모던 타임즈나 봤어. 모던 타임즈나 위대한 독재자나 위대한 독재자도 홀로코스트 영화인데 굉장히 암울하게 끝나. 사실 영화 전체가 항상 암울해. 근데 주인공이 유쾌해. 영화의 마지막도 언젠간 희망이 있겠지. 그러면서 유쾌하게 끝난단 말이야. 그런 느낌인 거야. 맞아. 그래서 오히려 강렬하다. 해피엔딩이라고 할 순 없지만 맞아. 이들은 앞으로 행복할 테니까 해피엔딩이다. 그런 의미에서요. 그런 의미에서 저의 이 영화 별점? 별점을 매겨보자면 작품성으로만 봤을 때는 4개 주겠습니다. 4개. 저도 4개. 작품성으로만 봤을 때는 4개. 오락성으로만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재밌었기 때문에 4개 반. 4개 반? 하겠습니다. 4개 반. 4개 반. 조금 후한가? 나는 5개. 5개? 넌 굉장히 좋아하니까. 오락성 되게 내 개그 코드랑 잘 맞아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 개인적인 취향에 얼마나 잘 맞았나 하면은 이제 간단하게 제 간단 후기를 남기자면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담긴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치트키야. 그치. 근데 치트키인데 많이 안 한 이유는 쉽지 않아.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시대를 담았을 때 어디에 안 쏠리면서 어린아이의 시선으로만 담아내기가 쉽지 않아. 왜냐면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그치.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사실 홀로코스트를 담은 작품들은 되게 많이 있었어. 그치. 줄무늬 파자마를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 아니면은 네가 아까 얘기한 인생은 아름다워 같은. 근데 인생은 아름다워 같은 경우는 유대인 꼬마의 시선이었죠. 그치.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심지어 독일 나치즘에 그러니까. 빠져있는 덕후 소년을 주인공으로 삼았는데 그거를 이렇게 풀어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4개 반은 주겠습니다. 4개 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영화를 워낙 좋아하고 또 개그 코드도 너무 잘 맞고 그러고 그냥 이거 개인 취향으로 점수 주는 거잖아요. 그런 색감을 좋아해요, 제가. 그런 느낌? 그래서 5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점. 좋아요. 네. 조조 래빗은 그러면은 여기까지 얘기하는 걸로. 빨리 배터리 충전해야 돼.